지난번에 1학기 때 4월 11일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논어를 했었어요. 논어는 맹자. 논어와 맹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게 핵심이냐, 그게 도대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강의를 우리가 진행할 거니까 조금 저기 하시고 보통 제가 이제 논어 맹자는 이미 저 학부 다닐 때, 대학 다닐 때부터 다 봤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는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내용은 연계가 되지만은 내가 느끼는 감각, 체득, 경지 그게 달라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역시 맞았구나. 역시 경전이다. 역시 맹자다. 역시 논어다. 그리고 논어 맹자에 들어있는 글귀 하나하나가 정확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책을 베스트셀러라면 어디 요새 그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일주일 베스트 뭐 이제 한 달 1년 베스트면 난리가 나죠. 그냥 돈도 들어오지만은 그 굉장한 걸로 알지만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1년 10년의 문제지. 무려 25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보고 또 본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경전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경전이니까 남들이 높이니까 나도 높였다가 아니에요. 2500년 동안에 인간에게 지혜가 도움이 안 된다면 중도 파기예요. 필요 없는데 뭐 세상이 바뀌어졌는데 그거 볼 필요가 뭐 있어. 아니거든. 이제 우주 시대로 가고 있어요. 전혀 다른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바뀌지만은 이 경전은 없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인간이 멸망되면 안 돼요. 그건 끝나는 거지만은 존재하는 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 전에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앞에 있는 분들이 좋다니까 또 해왔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유. 이제 이유를 알아야 돼. 그 왜 그런지를 아시는 분. 저하고 이제 대화해도 돼요.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살 수가 있죠. 그거는 보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건 늘 요지입니다. 핵심만 얘기할 테니까 핵심만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면 돼요. 보편성이라는 건 누구나 같은 걸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옛날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나 같다는 거, 그걸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보편적 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스카상이라든지 무슨 우리 한류가 요새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붙는 게 있어요. 왜 상을 줘야 되느냐, 왜 상을 받았느냐, 그건 인류의 보편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보편성의 원리를 밝혀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렵더라도 좀 쉽게 이해하려고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니까 자꾸 이제 생각하시면은 또 자꾸 듣다 보면은 이해가 돼요. 보편성은 공간적 입장이에요. 시간적 입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불변성이라고 그래요. 보편성과 불변성. 그게 진리야, 딴 게 아니야. 어느 시대나 인간에게 적응돼야 돼. 한때에 한 시대, 그거는 한 시대의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인류에게 과연 긴 여운을 주느냐 하는 건 아니에요. 명작이든지 명곡이라든지 모든 명자가 들어가 있는 세계 명품들 있잖아요. 그건 보편성과 불변성이 들어있다는 걸 이해하시면은 조금 이제 이게 감이 잡힐 거예요. 아이고, 제가 물을 자주 먹어서 학생이 물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연세 드셔갖고 물을 자주 드셔야 돼요. 틈만 있으면. 근데 어떤 물인지 아세요? 좋대는 무슨 보약의 물이 아니야. 그것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돼요. 요새는 세상이 아주 좋아져갖고 천지개벽을 했죠. 이제는 오래 사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100세를 못 넘기면 바보야. 여기 100세를 무조건 넘겨야 돼요. 근데 넘기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 이제 전에는
그 전문 분야, 자기가 아픈 분야의 전문 분야 몇십 년, 60년, 70년 된 분을 갖다가 찾아가야 그 의사가 얘기해줘서 조언을 받아갖고 도우는데 지금은 찾아갈 필요도 없어. 집에서 다 알아. 뭘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야, 이제는 돈 주고 전문가를 갈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게 지식의 축적 시대가 끝난 거예요. 지식의 축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 분야를 이거라고 평생 노력하고 쌓아서 남들은 모르지. 그 경지는 나만 알지.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노하우 가르쳐주고 돈 받고 그러던 시대가 지식의 축적 시대야. 이젠 지식의 축적 시대가 아니야. 무슨 시대? 그것도 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야. 뭐 매번 그게 반복해서 얘기하면 되니까. 지식의 지금은 축적이 아니라 지식의 활용 시대예요. 활용. 축적은 쌓아나가는 거지만 활용은 이용하는 거야. 그 여기서는 뭘 배우는 거냐? 내 강의에서 모르는 지식을 지금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맹자에 대한 얘기는 여기 없어도 다 알고 축적되어 있는 내용 갖고 다 이해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모티브라는 게 있어요. 계기, 동기. 이건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디일 거냐? 못 듣던 얘기를 들으면은 그걸 활용해 갖고 응용해 갖고 궁금한 거 있으면 뭐 하는 거야? 유튜브 찾아가면 되는 거야.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메모를 반드시 옆에 간단하게 해야지. 그냥 듣고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이건 못 듣던 얘기인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적어놨다가 한가할 때 뭐를 하는지 아세요? 유튜브로 찾아 들어간 거야. 전문 분야로. 한 번도 안 들으면 못 찾아. 근데 들으면은 찾을 수가 있어. 그럼 내게 돼. 그러면 거기부터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활용 시대에 지금 100세가 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이걸 선천, 후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를 개벽이라고 얘기해요. 후천 개벽 시대. 2500년 더 나아가서는 근 5000년이 인류 역사의 문명사입니다. 5000년의 인류 문명사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야. 옆에 죽은 사람들은 못 보고 간 거야. 그걸 본 거야. 5000년, 좀 더 얘기하면 5만 년, 좀 더 얘기하면 40억 년 넘은 인류의 역사가 싹 바뀌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라 하냐면 새로 나오는 MZ세대라고 그랬는데 20대 이후를 신인류라고 그래요. 신인류. 옛날 농업 중심 시대에 막 했던 시대가 아니야. 이젠 전부 다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이제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초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을 오늘이라고 그럽니다. 오늘을 여러분들은 어제 주무시고 오늘 여기 나오셨어요.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오늘 뭐 맨날 같은 날인데 뭘 느끼고 말고가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일반 생각인데 마인드를 다 바꿔야 돼. 이제 오늘은 남은 생의 첫날이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전에는 어제의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오늘이. 그래서 그 이혜인 수녀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세계의 특히 우리나라의 가톨릭 쪽에서 그 수녀님으로서 시나 이런 글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준 분이 이혜인 수녀님. 유명한 분들의 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이혜인 수녀님이 늘 기도를 할 때 그랬대. 그 기도가 오늘이 마지막이 되기를, 마지막이 되는 날을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마지막이 되는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이러면서 했대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저도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죽는다는 생각은 재수 없고 말 자꾸 오르면 초사 안 좋다 그랬는데 나이가 변화하고 이제 70, 80 이렇게 가까이 가가니까 이젠 죽음이 자꾸 매일 입에도 오르고 입투사에도 오르고 그리고 자꾸 가까이 오는 거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로 생각을 나도 하고 살자.
그래서 제가 하나 한 게 있어요. 제가 그걸 하면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위한 방법을 그냥 머릿속으로 하면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또 그냥 다시 현실에 안주하는데, 그거를 자꾸 일깨우는 방법으로 제가 쓰는 세면대가 있어요. 그 저만 쓰는 세면대, 화장실 저만 쓰는, 거기에 이제 지저분하잖아요. 그랬다. 오늘부터는 전부 닦고 나오자. 한만 바빠도 오늘 아침 지금 저 4시 일어나 갖고 지금 5시에 집에서 나오는데, 나올 때에도 막 물기가 있죠. 머리도 감고 막 그랬으니까 그걸 다 닦고 와요. 닦고 나와. 왜 닦는 줄 아세요?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이야. 내가 못 돌아오면 내가 썼던 그 물이 수도가가 지저분한 걸 보여주기 싫어서. 무슨 얘기냐죠? 그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러고 보니까 어떤 생각으로 바뀌느냐 하면 그 생각 하나가 바뀌니까 오늘 여러분 보는 게 너무 귀한 거야. 사실은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증가돼요. 아까 웃는 얼굴이 좋다고 그랬는데 맹탕 웃는 얼굴이 돼요. 사는 게 바쁘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데 왜 웃어? 근데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웃음이 나와. 웃음이 나오는 원리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진 게 많아야 되고 이룬 게 많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건 다 하잘것없는 일시적 욕심이야. 뭐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다는 거, 지금 여기 나왔다는 거, 건강하다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코로나 때 다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주위에 많이 돌아갔죠. 지금 그걸 겪었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건 아무나 못 와요. 여기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와? 몸이 아파갖고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와? 못 와요. 여건이 되니까 오신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미 진주 지역의 A급의 지도자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니까 늘 감사합니다가 머릿속에 나오고 말이 나와야 얼굴이 조금씩 어떻게 돼? 펴지기 시작해. 웃음은요, 한번 크게 웃는 순간에 650개의 근육 중에서 230개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활성화되면서 혈압을 낮추면서 수없이 부대 효과가 엄청나는 거야. 그걸 이해하신다면은 우리는 하루를 감사하면서 사는 거. 꼭 종교 안 가져도 돼요. 카톨릭이나 기독교에서는 수없이 강조하는 건데 유교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 자꾸만 그냥 원리적인 거, 딱딱한 거, 근엄한 거 예의하는데 아니에요. 가장 유교가 기독교나 불교나 다른 사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경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엄하고 근엄해야 되는 거는 그 봉건 시대에서 일시적 영향을 줬던 시대예요. 지금 시대에는 그래갖고는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의미성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 저기인데 손자하고 같이 놀아야 돼. 걔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할아버지라고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걔들에게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즐거워야 즐겁지, 내가 속상한데 손자 만나도 벌써 속상해, 피곤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 내 마음을 바꿔야 돼. 그걸 마인드 컨트롤이라 해요. 여기 제가 65세 안 된 분들 좀 혹시 손 좀 들어보실 수 있어요? 65세 안 되신 분들. 한 분밖에 안 계시네. 그러면 80세 안 되신 분들 다 대부분이실 것 같아. 80대 넘으신 분. 대체로 80대 넘으신 분들부터가 노인입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65세 안 된 분은 청년이에요. 우리는 60만 돼도 노인으로 알았는데 유네스코에서 2015년에 이미 바꿔버렸어요. 세계
인구의 연령대를 정했어요. 그래서 10세에서부터 17세인가 어디 내가 그걸 메모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저길로 17세 이전은 미성년이에요. 미성년. 그리고 18세에서 65세는 청년이야. 야, 청년이 이게 그래서 우리 청년 유도 얘기를 해갖고 이게 지금 나이 먹은 사람이 청년 맞느냐고 시비가 맞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 그리고 66세에서부터 79세가 그 다음에 중년이야. 이제 여러분들은 중년에 들어선 거야.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이야. 노인이야 아니야? 노년이지. 노인도 아니에요. 100세 넘어야 장수 노인이 앉아. 그러니까 100세 넘은 사람을 우리는 노인이라 그러지. 우리 진주 동네에 오니까 그냥 50만 넘어도 노인 행세하는 거는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시면 안 돼.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 부흥해서 하면은 기아 막고 신기루 같은 세계가 열려요. 앞으로요 100세가 아니라 120세가 아니라 몇 세인 것 같아요? 인간의 평균 연령이 지금 120으로 일반 의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과학이 발달되는 걸까지 감안하면 150세로.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번에 150세라는 얘기를 너무 일찍 서둘러 갖고 이게 뭔 소린가 그랬는데 150세가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안 죽는 시대로 넘어갈 거 이제. 야, 그게 가능하냐 말이야.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넘어가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건 뭐냐? DNA로 넘어가니까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DNA 요소가 텔레미어야. 이제 그 의학적 전문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 텔레미어라는 DNA가 점점 줄면 이제 죽는 거야. 노인네가 되는데 이거를 지금 다시 늘려버려. 다시 청년이 돼. 다시 청년이 돼. 알고나 계신지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 바뀌는 거나 알아갖고 한번 오래 사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그러면 안 돼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건 축복이에요. 건강하지 않고 돈도 없고 어려운 속에 오래 살면은 일찍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래 사는 시대에 그래서 지금 지난해 통계인데 통계청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5,177만 명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5천만의 인구 중에 65세 노인 인구가 몇 명으로 됐는 줄 아세요? 그게 1,000만 명에 육박한 게 지난해 7월 10일로 지난해 7월 10일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요새는 전부 다 그게 근거가 없이 얘기해갖고는 안 돼. 지난해 7월 10일에 1,000만 명이 65세가 넘어. 그러면은 우리 인구 5천만 명에 1,000만 명이면 20%가 그걸 초고령이라고 그래요. 고령이 아니라 초고령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인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진주 지역에서 빨리 사라져야 될 노폐 그런 세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활기를 열어줘야 될 중년 시대에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포기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갖고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자녀한테 뭘 넘겨주고 그러면 큰일 나요. 전부 내가 갖고 내 삶을 유지하고 애들한테는 뭐 하는 거야? 네가 네 자립해라 말이야. 네가 네 돈을 네가 벌어가는 거지. 내 돈 갖고 생각하지 마라.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이요. 그걸 일찍 체득한 사람들은 노년기가 행복한데 다 물려주고 혹시나 해갖고서 들러붙은 사람은 다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뀐 속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게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웃음을 갖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바람에서 지금 시대가 바뀐 거를 좀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그러면 오래 사는 요령이 뭐 있습니까?
요새 유튜브에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유튜브에 보면은 100세 넘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10가지를 뽑아갖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특별하게 운동을 하고 별 저기를 먹어서가 아니야.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장수로 가는 길을 이미 생활화해갖고 본인도 몰라. 왜 오래 살았는지 그냥 살다 보니까 살았다 했는데 이미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특성에 도움을 받기 위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알면은 지금부터라도 고치고 보완하면 되거든요. 여태까지 잘못된 거는. 하나만 예를 들고 넘어가죠. 그 잡다한 얘기하면 엄청 많은 것들이 저기예요.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일 문제점,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죠.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점부터. 그래서 저기 오래 사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오래 사는데 필요한 좋은 게 뭐냐를 지금 신경 쓰는데,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의 착각은 무슨 운동을 하면 좋으냐를 착각하는데, 그건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바꾸는 거예요? 좋은 걸 찾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제일 나쁜 거, 고쳐야 될 걸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걸 찾는 거야. 해서는 안 될 걸 2개 없애는 게 좋은 걸 찾는 8개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난 부어라 마셔라 술 때문에 산다. 술 없으면 못 살아.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건 일찍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50대부터 가기 시작하더니 지금 다 갔어. 없어. 술을 좋아하는 게 어느 정도 좋아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는 밥도 안 먹을 정도면 그건 중증으로 넘어간 거예요. 안주 안 먹고 그러면 벌써 중증이야. 그래서 그게 50대 60대 가더니 그 다음 죽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성질 나쁜 사람들이 다 갔어. 60대. 성질 못된 사람들이 전부 다 왼수 갖고 미운 사람 갚으려고 맨날 밤에 고민하다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좀 오래 살죠. 근데 70부터는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요? 착한 사람이 사는데 시원찮게 착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시원찮게 착하다는 거 알아요? 무조건 말 안 하고 참고 내가 안 하면 된다는 건 시원찮은 거예요. 전부 따져서 원리를 알아갖고서 정확하게 해명해서 원인 무효까지 들어가야 뭐까지 되는 거예요. 착함의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원인 무효까지. 근데 우리가 오래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를 먼저 든다면 1위가 뭐 같아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신경 건드리는 게 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가 있느냐? 또 스트레스는 굉장히 적극적인 동기 요인도 돼요. 그게 있어야 적극적인 것도 되고 추진력도 돼. 근데 과부하로 넘어가는 게 늘 스트레스의 문제야. 과부하가 숱하면은 오래 못 살아요. 모든 암의 원인의 첫 출발이자 지속적인 거는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게 사는 사람이 최고 잘 사는 사람. 저기 황제내경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의 쪽에서는 황제내경을 반드시 경희대에 있는 한의사들은 황제내경을 아주 전문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읽어요. 황제내경에 보면 장수하는 걸 4가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법, 화, 절. 법화상절. 이런 것들은 적어놨다가 나중에 황제내경이라는 책을 또 아니면 그냥 유튜브 통해서 하나만 그냥 법화상 이것만 써도 나와야 다 설명이 돼. 법화상절 얘기.
근데 이제 요새 이제 100세 사는 사람들은 그게 일반화돼 갖고 일반한 생활 속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원리적인 걸 얘기한 거니까. 이게 뭐예요? 법인데 법은 뭔 소리예요? 법은 명문법도 이렇게 우리가 법치 사회에 법 이런 걸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지만은 이거는 원칙, 규칙, 원리 이거를 법이라고 그래요. 원리. 그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세상의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의 원리는 음양의 원리예요. 가장 최고로 종합적으로 얘기한 책이 주역책이야. 그 주역을 공부하면 음양의 원리로 돼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 음양의 원리를 알면 이제 그걸 뛰어넘는 세계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주역을 제대로 해야지, 공부를. 그러니까 마지막 공부는 주역이에요. 근데 노노나 맹자나 이런 걸 보면 단편적인 수없는 원리들을 얘기했으니까 그건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도움이 되죠. 그걸 모둠해 갖고 일관성으로 해서 384개. 그래서 상황을 인간이 살아가면서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을 384개 유형으로 나눠 갖고 하나하나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는 원리를 밝혀준 게 주역의 64개야. 각 육효로다가 따지니까 그 384 아니에요? 그게 다. 그러니까 주역을 여기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걸 잘 활용을 해야죠. 주역을 잘 시원찮게 하면 이거 길한 줄 아는데 흉한 걸 길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꾸로 하는 거야.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시원찮게 하는 거지. 정확하게 하면 길도 되고 흉도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처국할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돼. 이 원리를 음양의 원리. 항상 음양의 원리는 본질에 뭐가 있어요? 더 원리가 기본돼 있어. 그걸 뭐라고 불러요? 모든 음양의 원리의 기본은 그걸 태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극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태극은 모든 원리야. 그 태극의 모든 인간의 원리를 알아갖고서 잘 구현시킨 임금을 황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황극. 인극이라고 그러는 거야. 성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인극, 황극, 태극. 태극의 세계는 이미 시간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태극이라고 얘기하면 진리가 벌써 아니야. 그래서 그걸 무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극. 태극은 무이다. 무라고 그래. 신의 세계, 하느님의 세계로 하면 전지전능하지만 하나로다가 드러낸 게 아니야. 그 무형의 세계 일리 넘어가는 거죠. 그걸 학문적 논리적으로 하면 태극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태극도라고 하고 태극도설이야.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보면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구나. 연연할 게 하나도 없어. 연연 안 할 수는 없지만 심지어는 예를 든다면은 이게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자가 바람 피면 여자들이 아주 환장하죠. 못 살지. 그래서 보통 바람 피는 남자들 부인들 보면 일찍 죽어. 암 걸려 한 대면. 근데 그건 원리를 몰라서 그래. 원리를 뛰어넘어서 알고 보면은 남자는 바람 피게 돼 있어. 원리가. 그냥 바람 피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는 씨야. 씨. 뿌리러야 돼. 여자는 밭이야. 그 원리가 달라요. 그 여자는 수없이 많은 씨를 찾으면 큰일 나요. 최고의 좋은 씨앗을 하나 골라갖고 우생학적으로 뛰어난 걸 굴러내는 게 여자의 역할이야. 남자는 도처의 씨앗을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쓰겠느냐 해갖고 나라에서 일부 일처를 정해놓은 거야. 근데 지역에 따라서 아직도 일부 다쳐가 있고 그러지. 그러니까 조금 음양의 원리를 잘 아는 여자일 때는 부인이라면 속상하지만 그래 한때 잘 놀다가 와라. 그러거나 조금 더 좀 적극적인 사람은 힘을 많이 썼을 테니 내가 좀 보약을 줘주겠다. 그러면 대단한 거지. 그러고 저기 현대 누구야 정주영 이사장님의 그 부인이 있잖아요. 대단한 분이야. 변씨죠. 대단해. 그 밖에서 낳은 아들들 다 불러서 길러서 키워줬어. 아유 참. 그거 그냥 보면 그냥 싱여지네 갖고 여자의 이 씨앗 싸움은 말이야 돌부채도 돌아앉는 게 인간의 또 원리인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여자라면 벌써 음양의 원리에 벌써 높은 데로. 왜냐하면 그렇게 해갖고 일찍 죽어봐야 여자가 속상해갖고 일찍 죽어봐야
남자 좋은 일 하는 거 외에는 없어. 죽으면 또 남자는 새 장가 들거든. 그러니까 절대 여자는 죽으면 안 돼. 절대 남자한테 져갖고 붙잡혀갖고 하면 끝까지 살아내갖고 이 왼수를 갚아야 돼. 어쨌든 그거는 여자의 입장인데 똑똑한 여자. 그게 법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어음양이라 음양의 원리를 항상 알아야 된다. 그런 게 원문의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원리를 이해한다는 건 지식을 이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뭐 공부 안 되는 게 사걸 공부하고 없는 걸 공부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전부 다 성인도 공부했어요. 성인은 다 아는데 왜 공부해? 성인은 단 하나 모르는 게 있어. 뭐가 없어요? 시대가 상황이 바뀌는 건 아무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냥 공부가 아니에요. 지식 축적의 공부해서 많이 알아갖고 자랑하려는 공부가 아니야. 하나만 깨달아도 오늘은 깨달으면 뭐가 생기는지 모르면 무지하면은 용감할 수는 있지만은 그 불안하고 병을 모르면은 불안하고 그 질에 죽어버려요. 근데 병의 원리를 알면은 그걸 이겨내고 건강하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어. 이 원리를 안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꾸 공부를 하면은 깨달으면은 깨달음의 즐거움이 있어. 여기 나이 먹었는데 난 즐거움이 뭐 없다. 아니, 여기 나와서 또는 그 새로운 걸 보면서 깨닫고 내가 사는 의미를 안다면 기가 막힌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한 말씀 한 게 있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조문도 석사하리라. 그게 그 얘기예요. 늘 깨달음의 공부해. 시원찮은 사람은 다 알았다고 더 공부할 거 없다 그러고 뒷거에 앉아서 있는 거야. 그건 후퇴밖에 없어. 현상 유지 내지는 후퇴야. 그렇지만 부지런히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그래서 공자 제자 중에서 노력해갖고 깨달아갖고 최고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공자 뒤를 이은 사람이 안현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안현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자궁이 아니에요. 힘이 센 자로가 아니에요. 정자였어요. 정자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력만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이치를 공부하고 따진다는 거. 이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겉똑똑이는 이제 다 지금까지 안 거 갖고 그냥 아는 척하다가 끝나는 거야. 늘 모르는 거야. 겸손의 마음으로. 근데 두 번째는 이게 뭔지 아세요? 예? 화가 뭘까요? 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경전에 있는 내용인데 대충 들었고 대충 생각해서 그렇지. 화는 인생 사는데 최고의 방법이야. 최고의 방법은 부드러움이야. 화야. 미련한 사람은 성질내고 싸워. 아주 가장 미련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그냥 싸우는 사람이야. 그래다 얻어맞아 죽은 사람이야. 성질내고. 운전할 때 무슨 성질낼 게 있어. 성질이 나지하고는 아주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전에 그 신문에 난 거 있었잖아요. 운전하는데 앞질러 가는데 빵 눌렀더니 뒷지가 막 경쟁하더니면 그 다음에 딱 어느 지점 가니까 차를 세우더래.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섰더니 앞 트렁크에서 내렸더니 일본도를 꺼내더래. 그래갖고 죽여버렸어. 그 신문에 났으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때문에? 잠깐의 신경질 때문에 죽은 거야. 그렇게 죽는 사람을 삑살이라고 그래. 삑살이로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그건 필요 없는 일이야. 다 운전할 때는 최고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제가 운전을 오늘도까지 해요. 어제까지도 집에서 합니다. 노년기에는 좋은 차를 해. 안 죽으니까 유사시하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벤츠를 사갖고 아예 그냥 바꿔놨더니 아주 그냥 생명의 보장은 딱 돼 있어. 이제 안전운전만. 운전의 최고의 방법은 적은 거에 생명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내가 잘했다, 잘하고 저쪽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모르라는 거예요. 손을 든 거야.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 손을 든 거. 그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한 번은 그런 적 있어. 앞에 너무 늦게 가. 성질도 없고. 아이, 그냥 저는 운전하는 게. 그러면 대충 하고, 또 여자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 집에서 밥이나 해 먹고, 왜 나와? 그러면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앞에 요새는 다 안 보여. 가려져. 근데 하도 안 가고 속을 새기는데 보면 벌써 빵빵 누르기 시작하죠. 지방에 갈수록 아직도 안 남아 있어요. 서울은 거의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빵빵 안 눌러.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장애자야. 쓰러져 있어. 그러니 그런 걸 안다면 이 화가 왜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부드럽게 해갖고 뭐 정계정보라는 얘기의 화가 아니에요. 이건 상황에 딱 맞게 참고 겸손해서 포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화. 희로애락지 미발은 위지 중이요. 중용에 나가요. 발이 중절은 위지 화라. 중이 시중이 구현된 걸 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중 구현이야. 화가. 화가 그렇게 좋아. 화. 그 나이 먹어서 내가 안 돼. 화를 헬라 해도 안 돼.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수영을 지금 오늘은 못했어요. 어저께까지 수영을 했어요. 34년 걸렸어. 매일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한다 그러면 한번 내 상황에 맞는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거를 좋으니까 잠깐 해갖고 헬스클럽 나가듯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활화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 운동했는지도 모르게. 그래서 했는데 수영장 가면 제일 신경 건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샤워를 틀어놓고 딴 데 가서 물건 가지러 가. 그러니까 한없이 사업물이 떨어지지. 그게 내 성질을 돋구는 거야. 저희 집이어봐 사업물 그냥 메카 없이 틀었다고 난리를 피는데 그것도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애들이면 가르쳐 주는데 다 죽어가는 지금 늙은 노인인데도 그걸 틀어놓고 가서 꼼지락꼼지락 해갖고 오니 말이야. 그래서 내가 참다 못해서 한 번은 그 얘기를 했어. 내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느냐는 것들이 시중의 문제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거야. 면도기 가지러 갔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끄고 가시면 돼. 잠깐 올렸다 내리는 거니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끄고 가셨다가 오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냥 덤벼들 듯 인상을 쓰는데 다행히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살았어요. 젊은 사람 만났으면 나 죽었어 또. 네가 뭐 간디 그러면 끝이야.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내가 벌 주면 안 돼. 내가 요구하면 안 돼. 그렇게 안 하도록 이제 유도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생각을 바꿔보면 집에서 그냥 못 물르고 틀어놨다 집에 와보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조금씩 틀어놓은 게 그걸 틀은 거에 비해서는 그 사람 잠깐 틀은 거는 5분도 안 되는 거야. 그런 걸 보면은 그거 갖고 시비 건다는 것도 잘못이야. 그래서 그 뒤에 내가 급했구나 또. 나이 먹었다 그래서 또 잘난 척한 거라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나오면은 내가 미안하고 자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잘한 것 같지만 나는 그래도 오른쪽으로 산다고 해보자고 한 건데 그것도 때 아닌 사람한테 때 없이 얘기한다는 게 나의 불찰이라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기다렸어. 마음이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하자.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내가 괜히 간섭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기다렸더니 안 나와. 이 사람이 뭐 충격을 받았는지 안 나와. 그래갖고 결국은 지금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화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나이 먹어서 이 화를 구현한다는 건 공부가 또는 경륜이 학문이 최고 경지돼야 주책 없이 상황에 맞게 아주 멋있는 노인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게 가족관계에서도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게 항상인데 규칙이야. 규칙의 핵심이 뭐에 대한 상어기거라. 그 원문은 그래요. 상어기거. 삶 자체를 규칙화하는 거예요. 특히 규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수면이에요. 수면을 규칙하는 거예요. 수면이 최고 중요해요. 요새 수면이 왜 중요한지까지가 의학적으로 분석이 다 돼갖고 유튜브에 나와.
아, 그러니 옛날 저 의사 저 전문가한테 가서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쫙 틀으면은 아, 그냥 모든 게 다 여기 다 펼쳐져. 거기 보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면이 영상까지 떠. 수면을 하면은 RM 수면으로 다 깊이 들어가면 꿈도 안 꾸는 수면이에요. 깊은 데 들어가면은 낮에 했던 모든 그것이 뇌에 그 걸러져 있던 불순한 뇌의 그 인자들이 싹 빠져나가는 것을 보여줬어, 영상으로. 이야, 그거 보니까 수면이 왜 중요한지. 특히 2시부터 3시는 반드시 자야 돼. 1시부터 3시 사이 있죠?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야. 그러니까 노인이 돼갖고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너무 답답해. 1시까지 바둑 두는 걸 보고 있어. 아, 그냥 바둑 두는 거 빠져서 그건 알겠는데, 한 분은 뭐 드라마 보느냐고 빠져 있어. 드라마 그 맨날 그 타령이지 뭐 그 보나마나 뻔한 결과 갖고 맺는 걸 뭘 열심히 보고, 바둑은 생명을 걸어놓고 바둑을 2시까지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참 미련하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 이제는 젊었을 때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못 사고서 돈 벌었지만은, 아, 나이 먹어서 나에게 다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왜 죽음의 시간을 그 써먹고 있느냐. 일찍 10시 전에 자고 8시 뭐 6시 7시에 일어나고, 그랬더니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걸 걱정해. 중간중간에 깨는 걸 걱정하지 말래요. 깨서 다시 자면 되니까. 그 다시 자는 시간이 얼마냐? 5분 이내에 계속 자야 돼. 5분 이내에 잘 수 있는 건 뭐냐? 그건 여러 가지 지압법과 여러 가지 그 호흡법이 최고 좋아요. 그거 실험해 보니까 다 돼. 제가 해보니까 이제 그런 걸. 그게 기거유상이야. 상. 그리고 마지막이지만은 절이 들어가 있어. 절자가요, 뒤에는 병부절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뭐예요? 절제요. 절제, 절개, 마디, 매듭.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야. 잠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아, 참자. 그게 절제야. 성질나고 하면 안 될 건 없지만 잠깐 참자. 이게 절이야. 뭐에 대한 절인지 알아요? 음식 유절이야. 제일 중요한 게 섭생이야. 그 다음에 수면제 죽자지만 섭생이야. 섭생의 절제야. 섭생의 최고는 소식이야. 과식은 안 좋아.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래. 그건 전문적 용어로 쓰는데, 뭐냐면 반드시 섭생을 할 때에는 규칙적으로 하되, 그것도 정해진 시간 저녁에 일찍 자고 그 다음에 늦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잖아요. 그 공간을 단식이라고 그래요. 그 단식도 일부러 하는 단식이 있지만, 간헐적이라는 건 일상생활에서 잠깐 사이에 단식하는 게 12시간에서 14시간으로 확장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장이 엄청 좋아지는 거야. 그때 자꾸 야식이라 해서 뭘 먹고 그러면 그건 시원찮은 거야. 아직도 저 젊은이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저녁 저는 6시 전이면 끝냅니다. 그 운동을 통해 갖고서 끊임없이 저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 6시에 딱 일어나 갖고 8시에 밥 먹는데 열 몇 시간 두니까, 그것도 요새는 어느 정도까지 의학이 발전됐냐면 그 절식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장의 변화가 다 찍혀서 나왔어. 뭐로 나온지 알아요? 절식하면 그동안에 몸에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거 장 걸릴 수 있는, 장염 걸릴 수 있는 요소들,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절식하는 중간에서 싹 청소시켜. 그래서 그걸 내 속에 의사가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내 생활만 잘 관리하면은 내 속에 다 의사가 있어갖고 다 치료해줘. 얼마나 좋아. 그게 유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4가지만이라도 일상생활에 갖고 하면은 앞으로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너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잠깐 저기 얘기하고 맹자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쉬겠어요. 우선 맹자 그러면은 오늘은 맹자 얘기에는 2가지만 얘기했어요. 우선 맹자 사상의 특징을 먼저 쫙 얘기하고, 맹자 사상의 특징. 그 다음에 2번째는 원문을 오늘 맛배기를 쭉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내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시간이 아까 약속한 대로 11시가 다 됐으니까 먼저 쉬고 할까?
우선 나의 삶에 지금 살아있는 현 존재로서의 나의 삶에 중요한 내용 같아서 서론적으로 조금 우리 삶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했어요. 지금부터는 맹자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가 있으니까 주제 내용을 지금부터 하는데 약 20분 내지는 30분 사이는 맹자 사상의 특징, 핵심, 요지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는 원전을 맹자 책의 원전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그 내용으로 이게 돼 있느냐는 대표적인 걸 뽑아놨으니까 같이 보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만 더운가 옷을 벗었어요. 예, 이해해 주시고 우선 제 강의 내용은 교재 다 갖고 계시죠? 교재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는 112쪽 이게 113쪽이 되겠나요? 112쪽 그죠? 112쪽부터 시작되는데 거긴 생애와 특징을 얘기한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생애와 특징이 된 내용을 그걸 하나하나 볼 수는 없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에 또 마음 놓고 편안하게 들으시다가 핵심되는 거 메모만 해갖고 보완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책만 확인했으면 나머지는 저하고 눈을 마주치셔야 돼. 구태여 뭐 딴 거 보실 거 없어. 잘생기진 못했지만 절 잠깐 보세요. 제가요 맹자 고향에 가서 국제학술대회를 해봤어요. 그때가 1994년이에요. 지금부터 벌써 그것도 30년 됐네요. 그죠? 꽤 오래전이에요. 1994년은 어떤 해냐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교류한 게 1992년이에요. 그러니까 92년인데 제가 중국에 처음으로 북경에 들어간 건 그거보다 일찍 국제학술대회 하기 전에 일찍 89년에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갈 때만 해도 중국은 아무나 못 들어가고 비자 받았다 하더라도 공안 요원이 늘 개인에게 따라붙어 갖고 뭘 하느냐 감시할 때예요. 그때 89년에 그것도 학술대회고 교수니까 신분이 좀 다르니까 그때 가서 이제 태계학 국제 학술대회도 하고 그래서 그 태계학 국제 학술대회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태계학은 그 율곡학보다 더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는 태계 후손 중에 한 분이었던 이동준이라는 분 아시는 분은 여기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인천 철강으로 돈을 벌으신 다음에 모든 걸 투자해서 태계학 선양을 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갖고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를 돌면서 국제 태계학 학술대회를 하고 1988년 88 올림픽 성공 기념 학술대회를 그때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쨌든 89년에 갔더니 중국에 너무 놀란 거예요. 대국이라고 갖고 그동안 갇혀 지낸 공산주의 국가라 갔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두 가지를 놀랐어요. 하나가 거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관광지 갈 때마다 다 몰려드는데 거지들이야. 달라고. 우리가 이제 저기 오니까 그거 한번 주지 말라는 거 절대. 주면 전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대국이었던 중국이 이렇게 몰락할 수가. 그때가 인류 역사상 조금 줄여서 중국 역사상 최악으로 되었던 유일한 시기예요. 그것도 유일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는 이유는 다시는 그런 일은 없어질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오고 또 하나 특징은 차가 하나도 없어. 자전거야 다. 베이징 그 거리를 전부 자전거로 쭉 가요. 그랬던 나라가 88 그 다음에 2008년 올림픽 중국도 끝난 뒤에 확 바뀌어서 지금은 거의 국제 2위로 올라선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그런 시대가 안 갈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요 식사 대접을 받고 전부 이동준 그 이사장이 이쪽에 돈 다 내갖고 국제학술대회를 명칭만 중국에서 하는 거지 여기서 식사비까지 다 내갖고서 주니까 그 가능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갔던 기억이 그 94년도 얘기로 다시 이제 넘어서 맹자
맹자가 있었던 곳은 곡부시가 공자님이 계신 곳이라면 맹자가 계셨던 곳은 추성시예요. 30분 버스 거리예요. 비포장 도로야. 우리가 갔을 때는 거의 다 비포장이야. 완전 시골의 촌락이야. 우리 60년, 50년대 시골하고 똑같아요.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이 그렇게 망가질 수가 없었던 시대야. 그래갖고서 가서 보니까 맹자가 있는 추성시를 버스 타고 갔더니 로타리에 맹자상이 있는 줄 알았더니 추성시 로타리를 도는 순간에 맹자 어머니 상이 로타리에 동상이 있던 게 인상적이었어요. 맹자 어머니 아시죠? 그 뭘로 유명해요? 맹모 삼천으로 유명하죠. 그 아들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한 걸로. 근데 그거보다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었어요. 맹자가 중간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공부에 다 했냐? 아직 덜 했지만 아이 지겨워서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다 했더니 직조하던 걸 끊어버려요. 그걸 단기라고 그래요. 직조하는 기계가 기계기자야. 기계의 직조기를 갖다 끊어버려. 그 직조를 하는데 얼마나 피땀 흘려서 내가 오랫동안 해서 그 하나 하는 게 그거 한 사람만 알아요. 그렇게 힘들어서 이룬 건데 네가 중도에 왔다는 건 내가 끊은 거와 똑같다. 그 맹자가 각성해서 다시 돌아가서 대성하죠. 중도에 나오는 거를 그걸 단기지계라고 그래요. 여기 생애에 나오니까 그냥 읽어 나중에 보시면 그 동상이 딱 있는 거야. 어머니가 단기하는 동상이. 그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거기에 그런 그 중국의 그 초기 인상, 그 학술대회를 마치고 왔는데 거기 모든 맹자 묘소를 가는데 또 하나 놀란 거는 비석이 다 깨져버렸어. 비석 묘소 파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묘소까지는 파헤치지 않고 왜 그들은 그랬느냐. 전통이 자기 나라를 못 살게 굴었다. 공산주의 국가에선 전통 때문이다. 전통의 문화다. 문화를 없애자. 그게 문화 대혁명의 그 아주 혹독한 역사적 치욕의 그리고 가장 잘못된 판단의 사례가 바로 그거예요. 가장 못 사는 데에다가 문화까지 낮춰놓고 그 문화를 만든 게 공맹이다. 공맹의 무덤도 파헤쳐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갖고 날뛴 홍위병의 그 시대가 60년대 홍위병이에요. 그러니까 헤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근데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전환점이 생겼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그 비석이 깨는 거를 우리 동덕여대 같이 갔던 조준하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내가 비석 세워주겠다. 거긴 비석 세울 돈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비석 세우는데 중국에 우리나라 돈 100만 원 보내니까 기가 막히게 만들었던 시대야. 그래서 그 다음에 국제학술대회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군중이 그냥 수없이 모였어. 조준하 교수 고마움과 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뤘어.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어저께 같은데 지금은 다 이제 없어진 사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 맹자 얘기하면 그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걸로 예를 든다면 지난해 24년도에 제가 나주에서 나주는 전라남도인데 거기 전라남도 향교 모임들 전체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특강으로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특강한 주체가 향교에서 주최한 게 아니라 맹모 삼천지교 포럼회라에서 주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주라는 곳에 여성유도회에서 맹모 삼천지교 포럼을 만들었는데 16회가 된 거니까 2008년부터 시작된 거지. 그래서 나주라는 곳에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어머니 모임이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이거는 맹자에 접근하면서 내가 느낌을 잠깐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공자와 맹자, 특히 맹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상이 들어요? 맹자. 예? 말 잘한 거고 또 예? 성선설. 그렇죠. 이제 학문적으로 벌써 들어가서 성선설을 이해하시고 맹자는요. 유교를 창시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맹자가 아니에요. 공자예요.
그래서 모든 유학의 대표 인물은 공자예요.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 할 게 없어요. 국수주의 입장에서 보는 건 전혀 그 의미 없어요. 인류의 스승으로 이미 발돋움됐을 때에는 어느 나라 출신인 건 의미성이 없어진다고. 그 지역성을 자꾸 감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공자는 유교를 창시하고 종합하고 일어나 있어요. 유교가 오늘날 시원찮으면은 벌써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 조선의 조선 시대의 유교 국가가 됐었지만은 망하고 난 뒤에는 지금 한국에서는 유교는 완전 필요 없는 시대로 외면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있어요. 더 이상 외면될 수가 없는 바닥까지 떨어진 시간이라는 걸 아세요? 지금 전에는 제가 그 성대 학장으로 있을 때까지만 해도 발표한다 하면은 기자들이 많이 왔었어요. 지금 유교 학술 행사 하는데 기자 한 명도 안 와요. 표도 안 되지만은 의미성을 상실한 거. 그게 현실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 근데 현실도 알아야 되지만 본질도 알아고 미래도 알아야 돼요. 미래는 바뀐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 바뀌는지를 알아야 돼. 어쨌든 그걸 지금 정확하게 모르면은 참담하게 지금 유교가 없어지는 거에 마저 없어져야 돼. 이게 구닥다리고 옛날에 아주 그냥 문제가 많았어. 문제가 많았으면 벌써 망하고 끝난 거예요. 지금 몇 년을 살은 거예요? 2600년을 공자 이후에 연원으로 하면은 4000년을 요순시대의 윤임금이 즉위한 게 2333년이에요. BC. 그러니까 당군하고 같은 시대예요. 그 각골문에 의해서 이제 논증이 됐죠. 그래서 그 반만년 역사가 유교의 역사로다가 점철돼요. 그 중에 모든 법과 도가, 노장, 이런 사상들, 음양과 나왔지만 전부 다 부분적으로 있다가 쇠퇴한 거야.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고, 지금 그거를 들고 나온 사람이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유교 국가로 나오는데 정치적으로 쓰고 있는 바람에 아직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유교의 가장 중심되는 그 생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도 어디야? 한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국은 지금 한류로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한류는 지금 예술 기능적 측면이죠. 정신적 철학적 측면으로 들어갈 때에는 유교가 이제 한국 유교를 아는 날 세계는 깜짝 놀라는 거야. 그 시대가 바로 열리는데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바닥에 있는 때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명맥은 유지해놔야 어느 날 꽃을 피는 거예요. 이게 다 없어지고 여기 진주에 유학대학도 없어지고 다 유교가 잊혀지면 다시 일으키기는 어려워. 그건 국가에서 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살아있는 이상, 진주의 유교대학이 살아있는 이상 드디어 어느 때가 되면 드디어 불꽃처럼 다시 일어날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통일 이후로 보고 있는 거예요. 통일도 지금 여러분들은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지만은 딱 한쪽에서 예언가들은 내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날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어쨌든 그건 딴 얘기들이니까 일단 두고, 그러면 맹자가 왜 중요한지로 우선 들어가죠. 공자가 이제 창시자라는 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공자 사상을 잘 알아야 돼요. 논어송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꽃을 피고 역사적 기능이 뭐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중요하게 뭐를 알아야 되냐면 유교만 알아갖고는 안 돼요. 유교를 수용한 한국인의 본질이 뭔지를 또 알아야 돼요. 그 한국인의 본질을 잘 얘기한 게 홍익인간 이념 이런 걸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고유 사상이 굉장히 깊고 높게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거기 유교 들어와서 승화시키고 높아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경전 그래도 단편이 나오고 있는 게 천부경, 삼일신고 이런 정역 속에서 이제 드디어 조금씩 단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한다면 드디어 우리의 철학적 깊이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있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우리 속에서 유교가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지 자꾸 유교에 매몰되고 중국에 매몰되고 다른 사람에 매몰될 게 없어요. 그걸 우리는 주체 사상이라고 합니다.
유교학은 주체 사상이에요. 중국이니까 중국 중심 아니에요. 유교를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중심이야. 그 사람의 사상이야. 그러니까 그 주체 사상 이해가 되겠죠? 그 중심이 그게 있다는 걸 꼭 이해하시고 유학을 이해해야 돼. 유학의 기반에는 한국의 고유 사상이 기반되어 있다는 것도 놓치면 안 돼. 그게 있으니까 유교가 와서 그것을 덮인 거예요. 그건 딴 나라가 못 따라오는 거야. 일본도 못 따라와요. 베트남도 못 따라와. 중국도 지금 못 따라오고 있어. 한국만이 따라와서 그것을 생활화돼 갖고 지금 남아있는 나라가 돼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맹자는 어떤 분이냐? 공자의 이론을 계승하고 배우고 그때 가서 공부하고 어머니가 단기를 하고 다시 보냈지만 가서 공부한 건 전부 그때 중국에 유교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 공부한 거예요. 공자는 만난 적 없죠. 만나놓고 그 전해지는 책을 통해서 고문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부해가 보니까 이게 보편성과 불변성이 이 속에 있다는 걸 확신해 갖고 쓴 거야. 근데 시대가 다르니까 생각이 강조되는 게 다를 뿐이야. 생각의 본질과 경지는 같아요. 그런데 시대가 다르니까 요청되는 게 달라요. 공자가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공자는 춘추 시대예요.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의 시대사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중국은 본래 요순 시대가 있다가 그 다음에 시원찮아져 갖고 그 다음에 우임금으로 나오다가 바뀌니까 또 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주나라 또 은나라 세웠다가 은나라 또 시원찮아지니까 그건 전부 500, 400년 지나서의 역사에 그러다가 드디어 무왕이 통일해서 만든 나라가 주나라일 뿐이에요. 주나라 이후로 해서 주나라 주공이 도와줘갖고 완전한 예치를 끝내놨는데 그게 꽃을 피우고 있다가 드디어 주나라가 망해가는 때 나온 사람이 바로 서쪽에 있었거든. 서울이 그랬는데 그게 유왕이라는 사람이 나와. 유왕 아주 어두울 유자 무덤 유자예요. 아주 그 멍청한 사람을 유라고 그래. 보살에는 여자한테 복 빠져 갖고 있다가 웃지 않으니까 뭐 하다가 뭐 나오는 고사가 있잖아요. 그래 갖고 드디어 태자도 바꾸려다가 결국은 본인이 죽지요. 그러니까 망한 건데 주나라가 동쪽으로 낙양으로 와서 다시 수도를 한 게 동주야. 그게 동주. 서쪽 주에서 동주. 그게 300년이 또 지난 건데 동주가 BC 770년입니다. 그 BC 770년부터 드디어 동쪽으로 완 뒤에는 본래 천자 중심의 봉건주의 시대였던 봉건주의 제도의 그 주나라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해갖고 천자를 우습게 알아. 천자가 아는 사람 공이 있는 친척들에게 전부 제후르다가 해서 공우백자남에 봉작을 줘갖고 땅을 줘갖고 주위에 천자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난 걸 봉건 시대라고 그러는데 공우백자남의 그 제후 국가들이죠. 천자 밑에는 제후국이야. 제후국의 임금들이 드디어 잘난 척하고 힘을 내갖고 천자 무시하고 제후국들을 통합해서 패권을 장악하는 사람이 나온 게 최초의 제나라 환공이 나오고 환공을 도와준 관중이 있어갖고 최초의 5패의 첫 관중의 환공의 제나라 패권 시대가 시작되면서 드디어 천자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원래 천자를 높이면서 제후들도 연합해야 잘 되는 건데 천자를 무시하는 건 근본을 무시한 거니까 오래 못 가죠. 난리가 나고 싸움이 시작된 걸 춘추시대라고 그래. 춘추시대.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도 그때는 의리가 좀 있었는데 의리도 없는 시대로 넘어간 게 전국시대예요. 그게 전혀 다르죠, 시대가. 춘추시대만 해도 공자가 나와서 그때 공자님이 나오셔서 인을 얘기하고 사랑으로 공자가 왜 대단한 줄 아세요? 그건 논어 시간에도 얘기한 건데 다시 또 말씀드리지. 공자는 그 이전에는 하늘 중심이었어. 이제 인류가 미개하니까 자꾸 발전해 오는 거야. 자꾸 옛날에는 그냥 밖에 자연의 해가 동물의 해가 크니까 전부 신이 밖에 있다 그래갖고 신에게 제사 지내고 빌면 되는 거야. 그거를 종교적 신비주의 문화라고 그래요. 그게 은나라 때예요. 그래갖고 인간도 신이 노하고 있으니 해신이 노했으니 되겠느냐, 처녀를 봐서 죽이자.
그래갖고 그 배 타고 가다 처녀 사와갖고 배에다가 빠져 죽여. 그건 당연한 시대에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어. 그랬더니 과연 신이 있는 거냐, 천이 있는 거냐, 그랬다고 노여움이 있는 거냐, 노여움이 풀어진 거냐, 그걸 천에 대한 회의적 사고라고 그래. 이제 인류가 자꾸 발전되니까. 그래갖고서 판을 바꿔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공자예요. 인간의 수단이 되고 절대 안 된다. 인간은 목적이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인도주의 사상이 지금 시대에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때에는 전혀 다른 사고를 싹 바꿔버린 거야. 인간으로 돌아가자. 인간을 이용한다? 왕이 죽으면 그냥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그냥 와서 했던 후궁들이고 뭐고 다 죽여서 집어넣는 걸 순장이라 하잖아요. 이게 되겠느냐 말이야. 이게 왜 한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데 그걸 죽여갖고서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순장을 하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리라. 안 된다. 그걸 인도주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인도주의 사상. 그걸 주장하고 있는 유일한 사상이 유교예요. 공자야. 인류사에서 뭐에서 뭘로 바꾼 거야? 천에서 인간으로 바꾼 거야. 제자리 자존 거죠. 서양에서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 그게 소크라테스예요. 서양에도 늘 동양처럼 비슷한 인류의 문명이 흘러가는데 소크라테스와 이 공자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제일 중요한 인간은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인간의 사랑, 인간의 사랑. 그걸 어질 인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진 사랑이 많은 사람을 군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논어는 군자가 많이 나오고 사랑이 인을 얘기하고 인은 사랑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덕목을 인의 예지 신, 그게 오상지 덕목이라서 하늘로부터 부여든 인간의 원초적 본질의 덕목이에요. 이 5가지를 합칠 때 다 이거를 인이라고도 불러. 그 인은 사랑의 의미도 있지만 전덕의 의미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전덕, 모든 덕을 포괄해. 그걸 딴 말로 얘기하면 전인이라고 그래.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이 인이야.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안 됐을 때는 아직 인한지는 모르겠다 그러는 거지,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는 그 또 영역을 쓰는 게 각각 다르고, 인간이 안 됐다. 인간 돼야 된다. 인간의 완성은 누구냐? 성인이다. 성인을 지향해서 완전한 인간. 그래서 신인까지 올라가야지. 그래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늘 하늘에 기도하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과 하나같이 되려고 노력한 분이 공자예요. 이 논어에 자세 있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조금 싸움이 격화되지 않았을 때니까 뭐만 해도 돼? 인만 얘기해도 돼. 그래서 논어는 인사상이자 군자의 사상이야. 인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 군자라고 그래. 이해가 되겠죠? 근데 전국시대로 오니까 상황이 더 악화된 거야. 이제는 오패고 뭐고 따질 거 없어. 저들끼리도 죽이고 뭐 해갖고 완전 아사라판이라고 그래. 일본 말로, 그 속된 말로 아사라판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사랑 얘기해갖고는 안 돼. 사랑이 효과가 있느냐? 사랑해갖고 결과가 있느냐? 사랑의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사랑이 중요한 줄은 아는데 문제점은 인의 문제점이에요. 인을 실천하는 문제점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인을 인정할 때까지 그 걸리는, 진정한 인으로 인정이 되면 감동이 있는데 감동이 있을 때까지는 오래 걸려. 그동안 이용하고 무시하고 외면당하는 그 과정을 참아내야 돼.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승리자는 누구야? 인자가 승리. 그래서 그걸 뭐라 하면 인자무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인자무적 현실적으로 보면 뭘 그 맞지도 않은 이론이라고 다 얘기하는 건 그건 아주 거시경제에서 본 게 아니라 미시경제에서 보는 거거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ROTC로 제대를 했어요. ROTC 10기. 그게 참 대조가 됐었어요. 나는 ROTC고 옆에 있는 그 장교는 삼사관 출신. 삼사관 출신 있죠? 고등학교만 나와서 바로 장교 지원한 사람. 그 다음에는 육사 출신. 소대장을 3사람이었어요. 그 비교가 됐죠.
대학교 과정 나온 그 ROTC 출신이 제일 부드러워요. 그래서 인기가 대체로 많은 편이고 3, 4는 좀 무지막지하고 원칙적인데 저기 육사 출신은 그래도 그 대학교에 준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조금 원칙이 있더라도 조금 인정 있는 원칙으로 되니까 저 그러지. 그랬더니요. 그 비교가 되는데 나는 거기서 임상실험도 돼요. 내가 유교를 공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유교적 방법을 실험해보는 계기는 됐더니 놀랍게도 그 4년, 보통 2년 동안 그 소대장 생활했는데 나중에 이 소대원이요. 전체가 나하고 하나가 된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 확신해.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소대에 맡겨진 건 절대 지지 않는다. 다 해결한다 하는 신념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있느냐 하니까 중간에 이제 소대장이 좋다. 이런 소대장 만나니까 계속 유지하자 해갖고 잘했는 거가 일반적인데 문제사병이 왔어. 문제사병이라는 거는 사단에서 문제가 됐던 사병이야. 그 문제사병은 어느 정도냐면 헌병이 끌고 가면 끌려가는데 뒤쫓아가고 돌 집어갖고 머리 찍고 도망가는 애야. 그걸 우리 소대에다 뒀는데 내가 처음에 인간적으로 대니까 얘가 감동하는 거야. 여태 그런 대 좀 못 받았는데 장교가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말이야. 소변 회식을 하는데 내무에서 그때 다 장교도 같이 잤어요. 잠자는데 잠깐 들리는데 보니까 내무에서 오줌을 넣고 있어요. 이놈이 이제 아주 간이 보갖고 뭐가 된 거야. 무시에다가 소대장은 이제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인으로 대하는 거에 상대적 결과가 인되는 걸 알아갖고 그 다음날 딱 그때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불렀어요. 중대장실로 딱 들어와서. 그러면서 걔가 딱 들어오길래 내가 왜 왔는지를 아느냐 했더니 다 짐작이 돼 나와. 안 돼. 그러면 지금 처음이니까 걔가 엄청 그 문제 사병 아니에요. 나도 겁도 사실 나요. 그렇지만은 불러갖고 계급장부터 뛰었어 내가. 나도 계급장 뛴다. 너는 계급장 없이 돼야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내가 기회를 주겠다. 맞을 거냐 기합받을 거냐. 그러니까 맞는다 그러면 맞는 걸로 그냥 뚜룩 패는 거고 기합받는다면 기합을 이제 주려고 그랬더니 얘가 꼴을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 거야. 소대장이 보통 승질난 게 아니야. 기합을 받겠대. 그 바람에 난 선전 효과가 나중에 났죠. 기합 받으면 좀 살 것 같으니까. 그래갖고 왜냐면 걔가 중간에 일어나갖고 야 뭐야 그러고 덤벼들면 난 또 죽었어요. 그냥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마침 걔가 참아줘갖고 그래갖고 나와갖고서 기합 안전구장해갖고 그 높은 산 저거 오르내리는 걸 내가 올 때까지 해라 계속. 그랬더니 전 중대원이 보는 속에서 걔가 움직이고 기합 받는 걸 보고 뭐야 굉장히 딴 애들에게 선전 효과가. 근데 거기서 그래서 걔는 그 사건이 있는 뒤에는 제대 말년이었는데 나머지 기간을 완전하게 최고의 저기로다가 모범생으로 있다가 나갔어요. 그게서 그때 느낀 게 이는 반드시 중간에 무시당하는 과정과 외면당하는 과정이 있지만 마지막 승리는 있다는 확신은 내가 가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인의 중요성은 근데 그 춘추 시대가 공자의 그런 시대였다면 맹자 시대는 이제는 아닌 거야. 암만 인인을 해도 뭐 알아주긴커녕 무시해요. 순우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진심창고에 보면은 순우곤이라는 사람이 맹자가 뭐 인정을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뭐 모든 얘기를 호연지기 얘기하고 뭐 얘기하니까 듣기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제 나라에서 공을 세운 게 있느냐 알아주는 게 있느냐 이러면서 시비 거는 내용이 나와요. 네가 유명하냐 유명하는 사람이면 낭중지추라는 게 있어갖고 유명한 거면 여기서 저 뭐야 나오듯이 유명해지게 돼 있는 건데 유명하지도 않고 학덕이나 갖췄느냐 말이야. 그리고 효과가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비난하는 내용이 나와. 그랬더니 맹자가 그래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갖고 없다고 보는 거냐? 결과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여기는 거냐? 공자님도 참 답답할 때가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나는 내 도리로서 내 역할을 할 뿐이다. 그렇게 안 되는 거는 내가 바꿀 수는 없다. 그 사람이 그 시대적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변명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대목을 딱 보니까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걸 얼마 전에 강독할 때 맹자 강독을 지금 하는데 72강독으로 끝났어요. 지금 제가 강독을 안 해본 강독이 거의 없어. 뭐 주역 전이대전은 4년 4개월, 춘추자전은 5년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완독을 다 했는데 맹자 이거는 72독으로 CEO들이 특별히 해달라 해서 해줬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순우군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그때 강의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시대의 순우군이 얘기한 게 대부분 맞다고 본 거야. 맹자가 이름만 있고 쓸데없이 있고 수고하지 실패하지 않았느냐, 결국 돌아가지 않았느냐, 고생하지 않았느냐, 누가 따랐느냐. 근데 지금의 역사에서 볼 때 그때 그거는 맞았죠. 그 사람의 의견. 지금의 역사 속에서 지금의 역사는 2400년이 지난 지금의 전 유교 문화권에서는 맹자를 알지만 순우군이라는 사람을 알 수는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춘추전국 시대 공자님이 계셨을 때 주유천하에 갖고 우리가 실패한 것만 자꾸 이해를 해요. 그래갖고 그건 단기적으로 실패한 거지 역사적으로 승리한 건 누구야? 공자 맹자야. 지금 중국에서 투표를 했대요. 전 10억 중에 이제 대상이 뭐 이제 제한됐겠지만은 몇 억을 갖고 했더니 가장 중국의 역사 인물 진시황제인지 당태종인지 수없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최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 높인 사람 한 사람만 써놓으라고 하고 통제를 냈더니 1위가 누구야? 공자야. 그 공자는 그 시대에서 졌다고 유교가 졌다고 웃기는 얘기죠. 아주 협소한 얘기죠. 역사에서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인류의 역사, 인류사에서 변화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얘기가 그 맹자에 가서는 뭐가 강조되어 있냐? 지금 공자의 인사상이 맹자에 와서는 분석적으로 가야 돼. 따져야 돼. 얘기를 아까 누가 말 잘했다고 그랬는데 맹자가 합리, 보편적 불변성의 진리를 알고 있고 체득했으니까 그걸로 설명하니까 설득 못하는 사람이 없어.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맹자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말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요. 그게 호변이야. 말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답이 기가 막혀. 그게 내가 좋아서 늘 평생 그 안고 갖고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세 글자를 딱 대답해. 뭔지 아시겠어요? 맹자 아시는 분은 그 호변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한 맹자 답변. 우리가 맹자를 오늘날 읽는 이유는 많은 맹자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게 없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한 대목이라도 내 아이 삶을 바꿀 수 있고 내 생각을 바꿔준다 그러면 그것만큼 귀한 게 없는 거야. 그걸 배우는 거지 지금 와서 뭐 엄청난 지식으로다가 지금 맹자가 아니에요.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럼 맹자를 제대로 공부한 거지. 호변이라 그러니까 답변한 게 있어. 세 글자야. 그래서 옛날에 봤을 때와 지금 보는 거하고 틀려. 지금 보면은 뭐냐면 내가 70평생을 살아보니까 역시야 맞았다.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도가 센 거야. 얘기가 필요 없는 거야. 자꾸 젊었을 때 그냥 혹시나 맞나 갖다 꽤 맞힌 거 아닌가. 이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랬던 것이 아니야. 이건 삶에 생명을 걸어도 된다. 근데 그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뭐예요? 얘기 아시는데 얘기 안 하는 거죠? 뭔지 몰라서 얘기를 안 하시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깊은 뜻이나 아시냐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부득이야. 너는 내가 말 잘해서 상대방을 말로 이긴 걸로 아느냐? 내가 말하고 싶어서 했는지 아냐? 하도 그 사람이 문제 삼으니까 얘기를 할래니까 진리로 얘기한 거니까 마지 못해 하는 걸 뭐라 그래? 부득이라고 그래. 부득이. 그만둘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둘 수 없다는 건 뭐야? 할 수 없이 얘기해 줬는데 진리를 얘기해 줘서 그 사람이 설득된 것뿐이지, 내가 꾸며갖고서 그 사람 비위 맞춰갖고 또 그 사람의 허점을 봐서 이런 술수나 방법 교훈형식으로 한 게 아니다. 부득이라는 것은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득이한 것을 응대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다 돼야지. 공부가 돼야 되고 인식이 되고 경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례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딱 나가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얘기했냐면 그렇게 따지고 분석해서 정합성을 추구하는 걸 인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인과 의가 달라요. 인은 포용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의는 따지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맞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옳지 않으면 비판하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사라고 그래. 그런 사람을 선비라고 그래. 아까 포용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인인 군자지만 의사는 의인, 열사 의사야. 매성고요. 의사, 열사. 이건 따지고 비판하는 거야. 아까는 포용하는 거고 인은. 근데 누군가는 두 요소가 같이 있어. 하나는 포용해야 되지만 하나는 따져야 돼. 하나는 포용하는 건 감정의 문제지만 따지는 거는 이성의 문제야. 이성의 문제와 감정의 문제를 같이 갖고 있는 게 인간이니까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근데 어떤 게 더 본질이라는 건 알아야 돼. 어떤 게 본질이에요? 인이 본질이에요? 의가 본질이에요? 인이 본질이야. 완전한 인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을 바탕으로 하는 의야. 그러니까 따지는 거는 인을 버리고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인을 버리고 따지는 건 따지기 위한 따짐이야. 비판을 위한 비판이야. 맹목적 비판이. 그래서 그걸 의리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맹자사상의 특징은 첫째가 뭔지 아냐면 의리사상이에요. 공자가 얘기한 것은 인도사상이고, 그거 확실히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착하다. 그게 성선설이야. 아닌데 인간은 악한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순자야. 그래서 우리는 맹자와 순자를 반대 입장에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반대 입장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순자는 유가가 아니고 비맹자에 속해야 돼. 반대 입장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차원을 다른 걸 이해 못하면 맨날 반대로 얘기한 줄 알아. 차원이 다르다는 게 뭐냐? 순자는 상대 세계에서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세계를 보면은 참으로 착한 요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태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걸 본능이라고 그래요. 태어나는 본질보다 더 높은 차원을 얘기할 때에는 절대적 입장을 할 때는 본성이라고 그래. 본성과 본능이 달라요. 본능은 감각적이고 기질이 있은 뒤에 세계가 본능인데 기질이 있기 전에 본질은 성설, 절대 세계, 절대와 상대를 염두에 두세요. 설명에 이해를 하시는데 상대 세계에 태어난 순간의 본능은 이기적인 욕구에다가 욕심을 갖고 있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본 게 성악설이야. 근데 맹자는 기질이 있고 난 뒤에 인간의 본능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걸 얘기한 거예요? 기질이 있고 없고가 있기 전의 본질을 절대 본질이라고 그래.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이지만 글자 개념이 하나는 기질지성이라 그러고 송대에 와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져서 정확하게 설명한 거지. 그 다음에 순자의 그 성은 기질지성이지만 맹자의 성은 무슨 성이에요? 본연지성이라고 그래. 절대성이라고 그래. 절대성. 절대, 상대성이 아니야. 그건 하늘의 세계예요. 하늘의 세계, 절대의 세계.
성이 있으면 정이 있어요. 이건 상대 세계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이라고 얘기해.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육체가 있으면 인간은 심과 신의 존재지요. 육체보다 본질은 심이야. 심을 또 분석하면 성과 정으로 있어. 성과 정. 이거 상대 세계야. 이거는 상대 세계. 상대라는 건 항상 대가 있는 거, 음양의 논리가 있는 거. 존재하는 건 비존재를 존재한 거니까 태어나는 순간 이미 상대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상대 세계. 근데 성정이 이게 본이고 이게 드러난 거예요. 감정의 문제고 이성의 문제예요. 근데 요거보다 본질이 있어. 요건 둘 중에 어떤 걸 쓸까요? 둘 중에 성을, 본질을, 용어를 같은 걸 썼어.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 정을 쓸까요? 성을 쓸까요? 이때는 정은 쓸 수가 없어. 상대 세계에 국한돼서 쓴 거니까. 근데 이 절대 세계까지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래? 성이라고 써. 성. 그래서 요 성은 무슨 성이야? 본연지성이고, 요거는 뭐야? 기질지성이야. 순자가 얘기한 건 이 상태에서 얘기한 거야. 맹자가 얘기한 건 본연지성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순자는 굉장히 유물론적 입장이에요. 나는 경험하는 거, 확실하게 체험하는 거, 느끼는 것만 얘기하지 이상적인 거, 본질적인 거 관심도 없다. 그게 굉장히 자연적이고 물질적이고 유물론적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순자는 그것까지 뛰어넘으니까 차원이 다른 거야. 이 뛰어넘는 세계가 신의 세계야. 이 세계가 태극의 세계. 거기까지 얘기한다는 건 보통 차원이 아닌 거야. 그게 논리로 벌써 들어간 거야. 인간의 본성은 감정이, 싫어해라 감정이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는 하나님의 감정이 있다. 그걸 예를 든 게 유자 입장이야.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데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이 사랑이 있어야 돼, 빠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나간 거야? 자기도 모르게 가서 구해야 된다고 나가고, 생명을 버려서도 구할 수 있는 건 자기도 모르는 저 신의 요구, 신의 원리가 작동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차원이에요. 그걸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라고 해요. 이데아의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이상의 세계에서. 그걸 논증한 거야. 고로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선악도 마찬가지예요. 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이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깨이고 알게 되면 재미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맹탕 그게 그건 줄 모르면 헷갈려갖고 뭔 소리인지 알지도 못해갖고. 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 이건 상대세계에 있어. 늘 있어. 근데 이건 서양적 사고예요. 동양에서는 악이라고 안 그랬어. 윤리학적 측면에 본질 문제의 차이점이에요. 서양에서는 악 규정을 해버렸어. 선, 착한 거, 악한 거.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 하느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을 사과를 먹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건 선악과 악이 벌써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선악의 영혼은, 악과 불선의 차이점은 똑같으면 내용은 같지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불선은 규정시키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불선이니까 불자가 없어지면은 다시 선이 될 수 있어. 악은 한번 규정된 거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 한번 주온 글씨가 딱 베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양적 사고의 용어가 훨씬 좋은 거예요. 선 그러면 불선이라야 미래의 불선으로 갈 수가 있는 걸 열어놓은 건데 이건 닫아놓은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서양적 용어로다가 지금 선악이 나오고 순자도 서양적 용어 이전에 악을 썼죠. 근데 이거의 이 절대 세계를 뭐라 그러냐면 이건 뭐라 그래? 선악 중에서 악은 쓸 수가 없어. 상대적 용어에 국한된 용어야. 근데 이 선은 이것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이때의 선은 상대적 선이라고 그러고 이건 무슨 선이라고 그래? 절대선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번엔 성선설 이해가 됐죠? 성선설 아주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만 얘기한 거예요.
성선설은 저 절대사관까지 올라가서 다 인간의 본질을 이해시켜서 설명해서 논증한 거야. 그 바람에 인류 역사에게 어떤 특징을 줬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알게 해주고 인간의 윤리학자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거야. 기다리고 또 믿고 신뢰와 존엄성을 준 거야. 법치주의가 나중에 나와갖고 지배했을 때에는 법치의 철학적 본질은 뭔지 아세요? 법치국가의 철학적 본질은 성악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관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성문법에 근거해서 얘기하니까 제한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흑백 논리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정치가가 됐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이런 거는 법관이 갖고 있는 게 과연 정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건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법의 문제는 원칙의 문제고 상대의 세계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한 거예요. 믿을 거 없어.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막자한 거니까. 그러니까 법을 정해서 못하게 만든 거지. 신뢰해 갖고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법은 뭔지 아세요? 법이 없는 게 최고야. 법 없어도 지켜지는 사회가 되는 게 얼마나 좋아. 근데 법이 있다는 건 괜찮은 거야 벌써. 이제 그런 게 어쨌든 이 성선설, 맹자의 성선설 이해가 됐죠? 세 번째, 첫째는 지금 뭐 얘기했어요? 맹자의 의리사상, 선비사상 얘기했는데 공자의 인도사상하고 구분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선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맹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사상, 수양론을 완성시켰어요. 수양론.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진 사람이 되고 상황에 맞게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인간은 갈고 닦아야 되느냐 하는 수양론을 얘기해 준 게 호연지기장이에요. 이게 호연지기장이 굉장히 중요해. 그 수양론은 맹자에서 완성을 이루어. 근데 핵심은 뭘 것 같아요?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최고의 수양을 하려면 왜 수양을 하는 줄 알아요? 그 맹자가 수양을 한 거는 인간이 사는 상대 세계에서 뭘 하고, 부동심. 흔들리면 안 돼. 마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이거 간단한 것 같지 않아요. 40이 되면 불혹이 되죠. 그게 부동심이야. 공자는 불혹이라고 했죠. 맹자는 부동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시적인 측면보다 행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역동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게 부동심이야. 흔들림이 없어.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흔들리잖아요. 아니야, 없어. 그건 확신이 들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최고의 흔들림이 없는 경지는 뭔지 아세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 흔들림이 없어. 생사가 있어. 그게 호연직이야. 그럼 부동심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세히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핵심만 얘기한다면, 첫째 뭐였어요? 두 가지. 아이고. 호연지기는 큰 기운이에요. 우주와 하나가 되는 기운이야. 완전한 완성된 경지의 기운이야. 놀랍게도 정직에 기반되고, 직을 버리면 호연지기는 끝나는 거예요. 직에 의해서, 이 직으로 만든 거예요. 직, 정직. 이해가 되겠죠? 꼭 정직이 돼야 돼. 정직이 되고. 그러면 정직한 거는 꼭 그냥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냐? 그걸 영어로 팩트라고 그러는데,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정직이라는 건 1차원적 자전적 원리의 해석이에요. 그래갖고 저기 논어에 보면은 아버지가 양 훔쳤다고 아들이 가서 고변을 해. 그걸 정직으로 봐. 그런 낮은 차원의 정직이 아니라 최고 높은 정직으로 올라가야 돼요. 정직으로 올라가면
역할 분담이야. 아들은 아버지 고발하는 역할하는 게 아니야. 검사가 와서 고발하는 거고, 아들은 아버지를 붙잡아 가면 붙잡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고, 선생님은 고발하는 역할이 아니야. 안고 포용하는 역할이야. 그걸 모르면 저 차원의 정직에 매몰되는 거야. 높은 차원의 정직으로 가면은요, 다 포용되면서 적절하게, 그게 시중이야. 시중을 구현해야 돼. 시중 구현해서 의리를 구현해야 돼. 이 직은 반드시 뭘로? 의로 연결이 돼. 그래서 의리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야 돼. 직, 의. 그게 굉장히 직. 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것만 됐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내 완성이지. 관계 완성이 돼야 돼. 인간은 개인적 존재이자 사회적 존재예요. 관계 완성. 그 관계 완성이 뭐예요? 관계는 사람을 만나는 건데, 사람 말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알지 못하면 허당이야. 뒤늦게 가서 잘못했는데 죽을 때 그런 줄 몰랐다든지, 그건 끝난 거예요. 지인, 그 사람을 아는 게 지인. 근데 맹자에 들어갈 땐 지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예요? 뭘 보면 알아? 말을 해보면 딱 아는 거예요. 지언이라고 그래요. 딱 보는 순간에 보면 알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나이 돼 갖고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어떤지, 앞으로 어떤 건지 그게 보입니다. 근데 말을 해버리면 더 확실해져. 말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뭉쳐서 나온 게 말이니까. 그래서 이 지언은 좀 더 들어가면 지인에서 지언으로, 지심에서 지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마음을 아는 거고, 그 마음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돼야 돼. 이건 나의 문제고, 이건 관계의 문제예요. 두 가지가 돼. 아까 얘기한 대로 15분은 안 되더라도 10분만 더 쓰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그만두자 하면 그만두겠는데, 그래도 할 일 없으시면은 조금만 기다리시고, 그죠? 왜냐면 지금 중요한 핵심만 먼저 이해하시고 나머지 보면은 원문 보는 거는 사실은 거의 다 빼버렸어요. 보기로 했는데. 세 번째는, 그러면 맹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첫째는 뭐였어요? 다 잊어버렸나? 의리사상 얘기했죠. 뭐 긴 얘기한 게.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성선설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얘기했어요? 수양의 호연지기 얘기했는데, 공손주장 그거를 반드시 잘 알아야 돼. 그게 제일 긴 문장 중에 하나인데, 그것만 우암성절이 3천독을 했더니 맹자로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자 중에서도 호연지기장이 수양론의 핵심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꼬한 건, 우리는 맹자를 적인 줄 아는데, 사실은 맹자는 위대한 정치가야. 정치 사상을 알아야 돼. 맹자가 하는 정치는 작은 정치가 아니에요. 큰 정치야. 큰 정치. 조그만 어떤 제도 바꾸는 게 아니야. 완전한 세상을 바꾸는 문제를, 대인의 정치야. 대인의 정치. 큰 정치. 핵심은 인정이지. 아까 우리 저기 학장님이 그러셨나? 여기 경영하시는 분이 오셨다 그랬는데, 경영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바로 지도자가 정치인이에요. 정치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가장 꽃을 피우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시원찮게 수준도 안 된 사람이 정치에 나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정치가 훌륭한 사람이면 본질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했다는 얘기도 없어. 혜택은 백성들에게 다 돌아가.
지난번에 아주 비교가 됐어요. 삼척시장하고 그 어디야 강릉시장하고, 삼척시장은 물이 안 나올 경우 대비해서 지하까지 파갖고 대비를 해서 물이 안 나오는 일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강릉시장은 수재가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어. 정신 나간 거야. 그런 사람이 시장 돼 갖고는 안 된다 이거야. 누구 특별한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최고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최고의 지도자의 심볼은 누구냐면 요순우탕이야. 그게 5대 성왕이에요. 요순우탕, 문왕왕인데 무왕 그러면 5사람. 5사람의 성군이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공자만 하더라도 임금 다 와야 된다는 걸 얘기했죠. 군군 신신 부부 자자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정명사상이니까. 근데 임금답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하는 건 얘기 못했어요. 그때 안 했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 혼란한 시대, 전국 시대가 되니까 이젠 임금이고 천자고 없는 시대로 아사라판으로 바뀌니까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냐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뭐를 한 거야? 바꾸라. 역성혁명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준 거야. 여태까지는 그냥 순종하고 참고 지배계급에 따르는 걸로 했는데, 두 가지의 것도 같은 동성일 때에는 바꾸는 거야. 사직을 위해서. 그리고 이성일 때에는 타성이 와서 밑에서 일할 때에는 3번 간에도 안 되면 떠나는 거지, 자기가 바꾼다고 하면은 또 다른 사욕의 혁명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혁명이야. 혁명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죠. 근데 혁명을 인정받던 역사에 유일한 사람이 하나 있어. 2사람이 있어. 그게 누군지 아세요? 혁명을 인정받은 유일한 사람. 그게 탕임금이에요. 그래서 탕임금 앞에는 최초의 혁명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룰 성자 성탕이라고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탕. 그 다음에 무왕. 2사람만이 의전을 통해서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사상의 큰 정치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째인가? 지금 또 하나 얘기한 건, 유학을 얘기하면 특히 맹자를 얘기하면 정치, 도덕 이것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야. 맹자에는 경제 내용이 다 들어있어. 경제, 경영. 아까 지도자의 입장은 경영이라고 그랬지만 지도자인 경영자가 이끌어내야 될 재화의 문제는 경제예요. 경제 이론이 다 있어. 핵심이 뭔지 아세요? 토지부터 주라는 거야. 토지 뺏어 먹고는 안 돼. 그게 유명한 뭐야? 정전제야. 그게 다 주라는 거야. 100년씩. 그래갖고서 농사에게 뭐만 하는 거야? 세금을 10분의 1만 받으라는 거예요. 10분의 1세가 어디서 나와요? 그 공법 통해서. 그래서 이 정전법과 10분의 1 조세, 이게 경전법의 핵심이야. 왜 그러냐? 일반 백성은 뭐가 있어야 돼? 먹을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학이 먹을 거 신경 안 쓰고 도덕만 완성하면 되는 줄 아는데 참만의 말씀이에요. 첫째가 먹는 거 해결해 주는 거야. 먹는 거 해결 안 되면 지금도 끝나는 거야. 유항산이어야 뭐가 있는 거야? 유항심이라는 얘기가 맹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이 성대 보면은 박사 학위 받으러 온 사람이 많은데 경제 경영학과 사람들이 와서 오늘날 입장의 경영의 새로운 경영이 뭐냐는 걸, 경제가 뭐냐는 걸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굉장히 높은 차원의 이제 경제 경영 이론 배워갖고 가죠. 마지막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어요. 그 맹자에게 마지막 있는 거는 종교의 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공자만 했어도 종교의 세계는 얘기 안 했어요. 종교의 세계라는 건 천의 세계예요. 천, 용어가 천, 상제라고 하는 건 옛날 쓰던 용어인데 천에 대한 얘기는 거의 공자가 안 했어. 하늘이 날 낳았다, 인간을, 만물을 낳았다, 하늘에 기도한다 하는 정도까지는 얘기했지 하늘에 대한 정확한 얘기했는데 맹자에 와서는 천명을 얘기하고 하늘의 명을 얘기하고 천성을 얘기하고 이 성과 명을 얘기했어요. 인이해지는 성이라고 그러지 명이라고 안 그래.
천성이나 천명이나 다 하늘이 줬다는 것은 인간의 자원을 뛰어넘지만은 명과 성의 세계는 다르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안목이 생겨. 명은 다 하늘에서 나온 거지만 명은 그 사람의 특수성을 얘기할 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보편성을 얘기할 때는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명을 구분하면 돼. 천명, 천성, 이해가 되겠어요? 저 사람은 천성이 좋다라는 건 보편성을 가졌다는 얘기고, 저 사람에게는 음악을 좋아하고 미술을 잘하는 특성이 있다는 건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명. 그러니까 이목지간, 기질지성 이거 얘기할 땐 다 명이라고 그러지 성이라고 안 그래. 그리고 저 인의예지를 얘기할 땐 성이라고 얘기하지 명이라고 얘기하면 또 안 돼.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 갖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냐, 진인사. 뭐라는 거예요? 대천명.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땐 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중용의 천명지성이 나오잖아요. 하늘이 나에게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의미 있는 없이 나온 게 아니야. 다 존재 의미를 갖고 나왔어. 그걸 알아야 돼. 그 존재 의미는 특성의 구현이야. 그걸 아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게 50이야. 맨날 써먹고도 몰라요. 50엔 뭐야? 지천명이 그거야. 지천성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지천명이냐 말이야. 나의 특성을 구현하는 거예요. 다 같아질 거 없어. 딴 사람하고 똑같이 될 거 없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꽃을 피우고 가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야. 큰일하면 큰일 역할이지. 시골에서 아무 일 안 했어도 돼. 올바르게 해서 가정에게 모범만 됐어도 그거 없어도 돼. 가정도 안 이뤘어. 내 혼자 내 삶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잘 살았습니다. 말하고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지천명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의 이 깊은 뜻을 갖고 있는 데가 딴 사상에는 없어요. 딴 사상은 부분적으로 천주교나 기독교는 하늘 얘기만 주로 얘기하지 인간 얘기는 잘 안 해. 이 유학은 인간 얘기하면서도 하늘 얘기까지 하기 때문에 잣대가 있으면서 방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양천권근이라고 하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춘추 천견록을 썼는데 거기 나와. 불교는 유교와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유교의 장점이죠. 그거는 유교에는 잣대가 있는 거예요. 불교는 잣대가 없어. 무조건 다 그냥 무상이야. 끝나. 뭘 신경 써. 죽으면 끝이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더라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이 잣대야. 그 잣대까지 있어. 빈손으로 하고 가는 거를 얘기 안 했다면 유학은 낮은 차원인데 그 얘기 다 했어요. 맹자가 그거 안 한 게 없어. 곳곳에 다 있어. 심지어는 전부 최고의 경지로 가면은 내가 했다는 생각도 없는 무의자연의 경지를 얘기한 게 가득 차 있어. 성인의 최고 경지는 내가 해고도 했다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무자연의 사상이 없으면 노장보다 시원찮다고 볼 수가 있지. 노장이 갖고 있는 거, 오늘날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사상을 다 갖고 있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찰나에 내가 해야 될 방법을, 마음을 제기해 준 그걸 분이라고 그래. 척이라고 해도 돼. 잣대가 있어. 분수가 있어. 잣대를 알면은 50에 지천명이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거 얘기하고 끝내겠어요. 50에 지천명이 되면 천명을 안 되는 건 하늘이 나에게 역할을 하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역할 한 대로 자기 꼴대로 자기 모양을 꽃을 펴서 가면 최고인데 그걸 아는 순간부터 뭐를 알기 시작해? 분수를 알기 시작해. 지분이 가능해. 분수. 나의 특성을 아니까 남하고 비교할 거 없어. 그냥 고맙고 감사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거기서부터 분수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스스로 즐거워지는 걸 자락이라고 그래.
천명이 지명이 되면 자분이 되고, 자분이 되면 지분이 되고, 지분이 되면 자락이 돼. 너무 즐거워. 내가 요새 너무 고마워갖고 잠 못 자요. 그냥 잠잘 때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해. 기독교 가지도 않았는데 기독교 신자보다 더 심해. 그래서 나에게 신의 한 수를 준 게, 나에게 신의 한 수를 준 게 세 가지인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나에게 유학을 공부하게 해준 거. 제대하고 난 뒤에 그냥 장사하려고 끝났던 사람이 그냥 대학원 들어가서 그냥 교수 돼서 더 공부하겠다고 왜 생각을 했는지, 그때는 아무도 없고 그냥 끝나가는 거야. 마지막 그냥 아주 그냥 노가다판에 가는 거와 다른 그 분야인데, 그걸 계속했더니 나중에 보너스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교수가 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교수가 되고 학장이 되고, 안 가본 데가 없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죽는 순간까지 기쁜 즐거움을 공부할 수 있는 이 대단한 학문을 알게 해줬다는 게 신의 한 수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내가 죽는 고비를 수없이 여겼으니까 수영을 하게 해준 거. 내일까지, 어제까지. 그래서 수영을 하루도 빠지 않게 하고, 이것도 신의 한 수. 그리고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며칠 생겼다는 거,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지금 맹자의 특성까지밖에 못 얘기를 했어요. 그 사실은 아까 약속한 대로 그 원전 뒤에 이제 원전 선독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그거를 한번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도 돼. 사실은 내가 보충 설명하면 더 여실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뽑아서 그 진행돼 갖고 마지막은 자득으로 끝난다는 거를 잘 이해하시면서 한번 쭉 훑어보시고, 맹자에서 그나마 제가 좋은 걸 뽑은 거니까 보는 걸 맡기고, 오늘 얘기하는 건 지금 이 시간 아니면 얘기 못하는 맹자의 특성을 6가지인가 7가지 있잖아요. 뭔지 다시 정리해 볼게. 뭐예요? 첫째, 의리사상. 그 다음에 정선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호연지기. 그 다음에 정치, 큰 정치, 혁명사상까지 포함. 그 다음에 뭐예요? 경제. 최고의 경제가 들어있어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선의 얘기예요. 하늘에 대한 얘기, 종교 얘기, 절대세계 얘기. 믿음이 없어도 돼. 사실 유학을 믿는 사람들은 딴 종교가 필요 없어요. 근데 너무 약할 수밖에 없어. 도덕성에 붙잡혀갖고.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유학만큼 강한 종교성을 가질 수 있는 학문이 없어. 기가 막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얘기한 걸 늘 곰씹어서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15분이나 16분이 됐고 17분이 됐네. 너무 죄송하다는 얘기도 싫어갖고 마치겠습니다. 예.